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강제 경매 권리 분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어, 주택법 제61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말소 여부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 간혹가다 이런 이런 내용의 등기부를 접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주택법 61조 3항에 따른 부기등기인데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주택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이렇게 부기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소유자, 김일남 씨라는 분한테 이제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제경매가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 좀 상당히 좀 뭐랄까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섬뜩한 이런 부기등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택법 제61조 3항, 그다음에 구임대주택법 18조 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당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금지사항 부기등기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 부기등기는 어떤 경우에 집어넣는 등기냐 하면은, 가령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직전에 있는 소유자가 이제 대한건설이라는 건설회사죠. 대한건설이라는 회사가 신축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요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 요, 요 주택이 아파트 내지는 뭐 어쨌든 간에 주택이 건축되었을 때, 준공되었을 때 그 시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앞, 그냥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됐다는 의미는, 이 아파트를 우리나라는 대부분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누군가가 분양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어떤 일반인이 이미 청약을 한다든지 어쨌든 이 대한건설과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자, 즉 선의의 수분양자, 개인이겠죠, 대부분. 어떤 선의의 개인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나타나지가 않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가령 대한건설이 아주 건실한 회사면은 문제가 없겠는데, 가령 이 대한건설이라는 회사가 좀 어, 재무 상황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은행 채무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사채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채가 많은 그런 회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기등기가 없다면 채권자들이 보니까 어느 날 대한건설의 명의의 대한건설이 소유주인 아파트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자들이 여기에 가만 안 있겠죠. 여기에다가 뭐 각종 뭐 압류도 때리고 가압류도 때리고 뭐 가처분도 때리고 온갖 자신들의 채권 보존 조치를 갖다 취할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 누군가가 분양을 받았잖아요. 선량한 개인이 분양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개인은 가령 아파트 대한건설은 잔금까지 다 받아야지만 등기를 넘겨줄 겁니다. 개인한테, 수분양자한테. 근데, 어, 결국은 잔금을 다 납부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준공은 됐는데, 준공을 해가지고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됐는데, 아직 수분양자가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물론 이제 그 잔금 납부 스케줄이 있겠죠.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스케줄이 쭉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개인은 납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잔금 납부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소유권 보전 등기는 이렇게 덜커덕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건설이 만약에 뭐 그 굉장히 좀 부실화돼 갔다면은 여기에 많은 채권자들이 여기에 달라붙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수분양자 개인은 이거 여기에 이미 상당 부분의 그 분양대금을 갖다가 뭐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렇게 쭉 냈을 겁니다. 근데 그 돈은 만약에 이 아파트에 대한건설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압류를 쭉 집어넣는다면은 그 개인은 지금까지 납부한 이 아파트의 뭐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령 어떤 이제 아파트가 준공이 됐는데 이 준공된 아파트에 수분양자가 있다. 말하자면 분양이 된 거죠. 분양이 됐지만 아직 잔금은 못 받은 잔금은 잔금은 아직 받지 않은 그런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소유권 보전 등기와 동시에 이 대한건설이 요 부기등기를 갖다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기등기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라는 건 팔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 물건을 설정하거나 제한 물건이라는 거는 뭐 근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뭐 임차권이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결국은 이 아파트는 소유권 보전 등기는 됐지만 이 대한건설의 다른 채권자들은 뭐 금융 채권자든 어떤 사금융 채권자들이든 누구도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손을 댈 수 없게 만든 등기가 바로 이 주택법 11조 3항에 따른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등기가 돼 있으면 아무도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안전하게 마음 놓고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대한건설로부터 양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김일남 씨가 아마도 어, 이 잔금을 갖다가 납부하고 대한건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 이후에 강제경매가 들어왔죠. 그러면 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이 이갑수 씨는 누구의 채권자일까요? 대한건설일까요? 아니죠. 이미 소유권은 김일남 씨한테 넘어왔으니까요. 그러면 이 이갑수 씨라는 채권자는 결국은 김일남 씨한테 받을 돈이 있는 그런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매가 신청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은 자, 이 부기등기는 이미 그 존재의 목적을 갖다가 다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기등기가 의미가 있는 거는 대한주택이 건설해 가지고 준공이 돼 가지고 소유권 보전 등기는 됐지만 아직 수분양자인 김일남 씨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이 주택에 대한건설의 다른 채권자들이 손을 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부기등기입니다. 근데 이미 김일남 씨가 소유권을 이전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김일남 씨 소유로 된 다음부터는 대한건설의 채권자들은 여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부기등기는 이미 존재의 목적을 다 달성을 한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등기입니다.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아, 김일남 씨가 그, 좀 저기 이 정확하게 처리를 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서 이 부기등기를 말소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김일남 씨는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일남 씨의 채권자인 이갑수 씨가 경매를 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기등기는 이미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박이남 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박이남 씨가 받게 되면은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본인 앞으로 시키면서요. 이 부기등기를 갖다가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등기도 이렇게 말소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낙찰자인 김이남 박이남 씨는 부기등기도 말소가 된 깨끗한 등기를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아직 낙찰되기 전이죠. 그러면 어 이 부동산을 낙찰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등기부등본을 쭉 보실 거예요. 보다 보면 이런 게 딱 눈에 보이죠. 그러면 '아 이게 아직 효력이 살아있는 그런 등기가 아닌가.' 해 가지고서 좀 당황해하시는, 좀 난감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경매 초보자들은 꽤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뭐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등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괜찮은 거냐?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직장에서도 이거 가지고서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여기도 빨간색 글씨로 써 놨듯이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는 건설회사가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즉시 실시하는 등기로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분양회사의 채권자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부기등기 존재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이 되었다면 이는 해당 주택이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입주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말소 대상입니다. 결국은 이 등기는 효력이 소멸된 거고 낙찰받는데 별다른 리스크가 없는 그런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오늘 주제는 좀 짧으니까요. 요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